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14-1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SQ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SQ가 나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에게 SQ는 과연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는지, 나뿐만 아니라 가족 각자가 가지고 있는 SQ의 지수를 체크해 본다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족들에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또 직장 및 공동체, 직장이나 기타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나는 SQ를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고, 또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SQ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신앙 SQ와 직장, 사회 공동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자, 나의 신앙 SQ가 먼저 첫 번째로는 나의 신앙 SQ가 직장과 기타 사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끔 여기에 동료들한테 교회 가자고 권고도 하고 예수도 믿으라고 그러고 하는데, 나의 영성, 이 신앙 SQ가 그 사람들에게 귀찮아 여기는지 피해를 주는지 아니면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그들에게 신앙 SQ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나의 신앙을 인정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심지어는 같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치기 위해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한 번씩 조금씩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체성 SQ와 직장 사회 공동체. 자, 역시 정체성 그러면 본질적 정체성이에요. 내가 나의 본질적 정체성,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직장 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직장에서 나의 현실적 정체성은 무엇인지, 또 내 위치, 내 역할은 무엇인지, 그렇다면은 내 역할을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고 공동체를 어떻게 발전시켜 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직장에서 정체성에 맞는 내 지위는 뭔가? 내 위치는 무엇인가? 자, 자신이 자기 정체성에 맞도록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정체성에 맞도록 또 살고 있는 사람은 있는가? 그들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이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또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도록 살기 위해 변화를 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이번에는 올바른 가치. 평상시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직장과 동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직장이 발전하기 위한 가치가 서로 일치하는가?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이 발전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건 이건데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될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직장의 발전을 위해 내가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가? 사실 야곱은 삼촌집에 가가지고
그 삼촌집을 부흥시켜줬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줬죠. 야곱은 신앙 SQ의 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오너인 삼촌이 야곱과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자, 행복 SQ와 직장. 인간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직장 역시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행복과 함께 직장 내에서의 행복과 동료들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직장 내에서 나의 행복 지수는 어떠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직장 내에서의 행복 지수가 낮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직장 생활, 100% 행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행복 지수를 자꾸 높여야 되겠죠? 나의 행복 지수가 회사의 발전과 동료들의 행복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또 무엇인가? 나 자신과 동료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뭔가? 직장 내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피드백을 서로 나눠보고 있는가? 직장 내에서 행복을 위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뭔가? 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확 바꾸기는 어렵지만은 조금씩 발전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역경 극복 SQ와 직장.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개인적이든 회사든 어려운 역경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어려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한 개인과 회사라면 어려운 역경을 훨씬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고 유익하게 만들 수가 있죠. 자, 1번입니다. 직장에서 부딪히는 역경은 주로 어떤 것들이며 이것을 극복하는 나의 역경 극복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자원은 무엇인가? 나의 역경 극복 능력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역경을 만났을 때 구성원들은 어떤 자세로 임하나? 부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더 많은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자세가 더 많은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주로 어떻게 임하고 있고 그것이 다른 동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뭔가? 역경을 만났을 때 암송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기록해보자. 가정이든 회사든 간에 참 공동체원들이 역경을 만났을 때 참 그 희생정신, 소통,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회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회사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의 지수가 높여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 6번째는 이제 공동체 의식의 발전과 직장. 당신의 직장의 구성원들은 개인주의가 더 많은가? 공동체를 위한 의식이 더 많은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당연히 개인주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자꾸 키워가야 되겠죠. 당신 자신은 어떤가? 개인주의가 더 많은가? 직장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 더 많은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직장 내에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 조직원들이 할 수 있는 요소들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소속된 직장은 다른 공동체들의 유익을 위해 어떤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소속된 회사에 추구하는 가치나 운영 방향, 제품들이 사회적 이익과 어느 정도 합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회사 자체만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적 유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인가? 실행 방법들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이익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네. 자, SQ라는 영성지능이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참 이게 발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오너가 이런 걸 안다면 회사에 일하는 일꾼들의 이 영성지능을 키우는 쪽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IQ 같은 기술적 재능, EQ 같은 인간관계적 재능,
이것도 다 키워야 되지만 맨 위에 있는 SQ의 재능을 잘 키우는 것이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발전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